지금이야! 와 진짜가 호야스! 우리 멋진 빅마니 구독자님들께서 벌써 3분? 와 봐라 우리 파밀리 여러분들 람놈 떠오르 우리 이름에서부터 굉장한 파워가 느껴지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 분도 굉장한 파워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유베리 감사! 한명 됐을 때도 굉장히 기뻤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만만 괜찮겠다 싶으시면 우리 파밀리 6분 한번 가봅시다. 지금이야! 가자! 제가 3명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3이 찍혀있길래 와 이거 뭐야 하면서 원래 아침에 일찍 눈 잘 못 뜨는데 바로 일어나갖고 우리 구독자님들 파워로 운동까지 하니까 여자친구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밌고 깔끔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출시했죠. 메트로베니아와 소울라이크를 합쳐놓은 게임 더 라스트 페이스. 이 게임의 선택은 우연히 게임 영상들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크블러드라는 게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아무튼 지금 던파라는 게임과 비슷했습니다. 다크블러드는 성인 액션 RPG 게임인데 성인이 잔인한 성인 게임, 몹을 썰고 다니고 또 썰리는 걸 보는 맛이 있는, 지금은 섭정하고 없어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아 또 지금 생각하니 그립네요 그 게임.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더 라스트 페이스, 이 게임이 그거와 비슷한 게 아닐까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더 라스트 페이스,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좀 고어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분위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난이도 선택은 따로 없고 처음에 4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단히 맵을 돌아다니며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경험치, 인게임에서는 나이크록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크록스는 경험치와 재화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얻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바탕으로 맵을 넓히며 진행합니다.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는 일명 검문소, 체크포인트는 게임 저장과 정서관의 빠른 이동을 담당합니다. 체크포인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문소와 이름은 제가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크포인트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크포인트? 뭐 그런 겁니다. 전투와 이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마지막 보스를 향해 달려가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에서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있는 듯 하지만 한글 자막 지원까지 해주는 클래스. 나이스. 이 게임은 신기하게 장단점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겹친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더 라스트 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난이도와 몰입감을 좋아해서 오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재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게임이 소울라이크 장르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썩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로 세면 철권을 할 때도 1프레임의 공격과 방어가 오가면서 상대의 공격을 보고 피하고 막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소울라이크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해본 게 에든링인데 물리 방어구의 거의 최강급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석의 방패를 23강까지 하는 실화를 했었죠. 그런 제가 마지막 엔딩을 봤다는 것 자체가 소울라이크에 다소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잡몹들은 그냥 적당한 페이프만 있으면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하고 중간 보스와 대장급 보스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엘든링에서는 저는 유비 하수살짝 멀기트 많았을 때 4-5시간은 걸렸었는데 진짜 그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도 그때 그랬었죠. 그런데 이 게임은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소울라이크를 못하는 저로서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라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자칫 난이도에 대한 장벽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몰입감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 그런 몰입감 이야기가 나왔으니 몰입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더 라스트 페이스는 몰입감이 좋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구성과 방식이 단순한 편입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 자칫 유저들로 하여금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몇 가지의 요소들로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맵에 있어서는 디테일에 신경을 쓴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맵의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는 신선하다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자체의 디자인도 나름 괜찮았고 각각의 맵 분위기에 맞는 설정들이 좋았습니다. 물이 바닥에 깔려있는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움직임이 제한된다든지 눈보라가 치는 맵에서는 빈결에 관한 상태 이상에 걸린다든지 이런 설정들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맵의 이동은 크게 달리기, 점프, 그리고 대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닌 예를 들면 어디서 어떻게 점프를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점프의 방향, 대시 타이밍, 맵에 있는 함정들 등등을 맞춰야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기대와 언제 어디서 보스를 마주칠지 모르는 약간의 불안함, 새로운 이동기를 얻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재미, 맵을 점점 밝혀가면서 장악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게임의 브금이나 무기들의 사운드도 수준이 좋았습니다. 색다른 브금은 아니지만 게임의 어두운 분위기에 맞는, 처음엔 약간 별로였지만 게임에 몰입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무기들의 사운드도 좋았습니다. 이 무기는 근거리 무기, 원거리 무기, 마법 무기가 있는데 검과 같은 예리한 소리부터 둔기나 채찍은 그에 맞는 둔탁함이나 날카로운 사운드를 주어서 무기를 사용하는 재미를 더 높여주었습니다. 원거리 무기, 총과 포 등에서도 이와 같은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 라스트 페이스에는 여러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검, 도끼, 채찍, 낫, 피스톨, 샷건, 따발총, 대포 등등 많이 나오는데 자신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게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무기들의 모션이나 타격감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른 무기들도 한번 주무기로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무기에는 특수 기술이 있는데 활용도는 크게 없지만 모션들이 멋있었습니다. 무기들이 다양한 만큼 전투에서도 보스전에서는 주무기로 한다 치지만 일반 필드 몹들은 입맛대로 골라서 사냥할 수 있는 재미도 있었죠. 필드 몹들도 개성 있는 필드 몹들이 있습니다. 돌진 스타일, 원거리 스타일, 빡치게 하는 스타일 등등 많은데 상황 따라 맞춰서 무기를 쓰니 재밌더라고요. 모션이 다양하니 보는 맛도 있고 해서 타격감도 더해주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더 라스트 페이스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게임의 단점은 큰 단점들은 없어 보이고 자잘자잘한 단점들이 몇 가지 있으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길 찾기 및 맵 밝히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장점에서 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맵이 약간 완성이 덜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니맵에 나타나는 끝지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이 존재하는 곳인가 알아보려면 일부러 죽어봐야 하는 곳들도 다소 있어서 약간의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길 찾기 부분은 스토리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듯한데 게임에 등장하는 NPC들도 거의 하는 역할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NPC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알아야지 게임 진행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게 좀 아니었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만큼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듯한 진행이 없다. 거기다가 퀘스트나 대충이라도 어느 지역을 조사하시오 라고 해준다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장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템은 맵상에 표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벽도 있는데 심지어 게임 진행에 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거의 모든 맵의 벽을 때려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좀 하지 마라.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다 진짜 이거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나 보스전에서 게임이 씹히거나 하는 자잘한 버그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회차 요소, 엔드 컨텐츠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보스를 깨고 나서 엔딩이랑 크레딧까지 다 지나서 다시 시작하면 또다시 막 보스 잡기 전 시점으로 가서 다른 걸 할 게 없어집니다. 다 못한 맵 밝히기나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게임 끝이라는 거죠.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더 라스트 페이스 게임은 별다른 기대는 처음에 하지 않았지만 나름 만족하고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미완성의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지만 앞으로 본편의 개선이나 업데이트 및 DLC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퀄리티가 나름 괜찮다 라는 느낌입니다. 현재 기준 28,000원 선인데 이 정도 가격으로 즐기기에는 좋은 게임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소울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다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해보시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있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에 지금이야! 나는 이 게임이 좀 궁금하다 하는 게임이 있으시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